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PER이나 PBR이나 ROE 같은 투자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가치 투자에 대해서 또 좀 기본적인 걸 좀 알고 그 투자 지표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가치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어떤 게 가치 투자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PER이나 이런 투자 지표를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예전에 그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는 그 내가 산 거보다 비싸게 팔아서 그런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이 있고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통은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래서 내가 산 거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보겠다 이렇게 그 목표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을 텐데요. 이런 시세 차익을 보는 방법에 있어서도 보통 두 가지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는 없지만 보통 이렇게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다음 투자. 가치 투자는 말 그대로 가치를 산정을 해서 이게 이제 가치라고 한다면 회사의 가치를 따져보고 그거보다 좀 싼 가격에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면 그 싼 가격에 사서 이 차이의 수익을 얻는 그런 식의 이제 투자 가치 투자고요. 모멘텀 투자는 말 그대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해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해서 주가가 오를 거를 예상해서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투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는 사실 특별히 예측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 회사의 가치를 그냥 딱 측정하는 거고, 굳이 예측을 한다면 이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고요. 이제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까지는 예측을 하지 않고 그냥 가치나 실적을 선정하고 내가 정한 가치에 파는 그런 게 가치 투자라면, 모멘텀 투자는 이제 주가나 앞으로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그런 흐름을 예측해서 하는 투자라고 하는데, 모멘텀 투자는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보면 주가가 가령 이렇게 했다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상승 시기에는 이제 상승의 기울기가 점차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의 이제 기울기가 높아질 시기에 사서 상승이 둔화될 쯤 이렇게 상승의 기울기가 조금씩 낮아진다 이런 시기에 파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승의 신호를 보고 사서 이제 하락할 것 같거나 상승이 멈출 것 같은 시기에 파는, 그래서 이런 시기에 그 흐름을 타서 주가의 상승의 이익분을 먹는 게 보통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데, 꼭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모멘텀 투자도 어렵습니다. 사실 모멘텀 투자나 가치 투자나 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 둘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버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둘 다 어려운 투자인데, 이 모멘텀 투자도 결국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그래프상 오를 것 같을 때 사서 그 다시 떨어질 때 같을 때 팔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이는 게 일단 아니고요. 이렇게 가다가 좀 올라갈 거 같다가 푹 꺼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락할 것 같지만 다시 또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워낙 그 주가의 흐름이라는 건 다양하고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누군가가 사주길 바라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어쨌든 그 누군가가 내가 산 거보다 비싸게 사줘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떤 사람이 사줘야 되는데, 미래의 누군가가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사준다. 그러면 어쨌든 미래에 내 주식을 사줄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심리를 안다는 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읽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 투자가 너무 힘들고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걸 힘들어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가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치 투자는 보통 이제 맨 처음 어떻게 보면 창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되게 유명한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죠.
이 두 사람의 투자 방식의 차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조금 둘 다 똑같은 방식의 가치 투자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뭐 어떤 식의 투자인지 뭐 그거에까지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추후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벤자민 그라이엄의 이제 초기 가치 투자는 이 실적조차도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을 더 잘 벌지 못 벌지 이것도 거의 예측을 하지 않고요. 순수하게 현재 가치만 따져봅니다. 현재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돈을 얼마 벌지 앞으로 벌지조차도 예측을 안 하고 그냥 일단 이 회사 갖고 있는 현금이랑 부동산이랑 다 따져보면 재산이 얼마인가. 그래서 요 현재 가치, 특히 현금성 자산이나 요런 거, 요런 그 당장 확실한 자산만 따져보고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싸면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가격이 뭐 가령 뭐 회사 가치 따져보니까 주가가 100만 원짜리다. 근데 가격은 80만 원이다. 그러면 요때 사서 100만 원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요 언제 100이 될지는 모르거든요. 이 그레이엄도 언제 100이 될지는 모른다. 근데 하여튼 100은 된다. 항상 보면. 그러니까 회사 가치가 100이 맞다면 100은 확실히 된다. 근데 지금 80이면 샀다가 100이 될 때 기다렸다 파는 거다. 라는 게 벤자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인데요. 근데 이런 가치 투자를 얘기하면서 나오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미스터 마켓과 그러니까 이제 안전 마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두 가지인데요. 미스터 마켓은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을 의인화한 개념인데요. 이제 보통 아까 말했듯이 가치 투자는 주가를 예측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회사의 가치만을 계산해보고 내가 가령 이제 뭐 100만 원짜리 회사다. 요 100만 원짜리 회사면 이 100만 원짜리 회사를 80만 원일 때 샀어요. 그러면 이제 미스터 마켓은 이제 주식시장을 사람처럼 표현한 건데 이 주식시장이 매일 아침에 와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똑똑 두드리고 어제 당신이 산 주식 내가 오늘도 80만 원에 사줄게요. 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안 판다. 그럼 다음날 또 와서 이번엔 81만 원에 사줄게요. 그래서 팔 거예요? 안 판다. 그럼 내일 또 와서 그럼 79만 원에 사줄게요. 이렇게 계속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어느 날 그 미스터 마켓이 내가 100만 원에 사줄게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팔겠다. 요 개념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의인화한 개념으로 이 사람이 얼마를 부를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이고 언젠가 내가 생각한 가치를 사준다고 하면 팔겠다. 요 개념인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언제가 될지를 모른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이 개념이 또한 안전 마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보면 뭐 내가 아까 말한 듯이 100 정도의 가치가 있는 회사를 뭐 80에 샀다. 그러면 요걸 100이 될 때 판다고 치면 약 20 정도의 가격이 있죠. 근데 내가 이 회사가 한 1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회사야 라고 계산을 했어도 뭐 내가 실수로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 회사가 가진 현금이나 재고가 있는데 재고가 가치가 굉장히 낮다든지 땅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땅이 안 좋은 데 위치해 있어서 시세보다 훨씬 싸다든지 그래서 만약에라도 내가 생각한 가치는 100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9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짜리 회사를 100에 사면 혹시라도 내가 실수했을 때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마진을 두고 싸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마진을 확보해 놓은 이 차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이 안전마진은 개개인마다 틀리겠죠. 내 기준으로 안전마진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회사의 가치가 틀릴 수도 있고 또 마진을 보려면 싸게 사야 되니까 내가 생각한 가치와 실제 가격의 차이를 안전마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20이 안전마진이겠죠? 그럼 당연히 안전마진은 최대한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가령 뭐 100 정도 회사의 가치가 있는 거를 80 가격에 사면 20을 먹는 거지만 한 70에 사면 30을 먹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마진의 그 마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안전마진을 많이 확보할수록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왜냐면 100 정도 회사를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내가 손해볼 확률은 줄어들겠죠. 안전마진이 커지면 리스크는 줄어들고 수익은 커집니다. 가령 내가 60에 사면 40만큼 안전한 거고 또
100에 팔 경우에 40까지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리스크, 위험을 많이 질 경우에 얻는 것도 많다. 위험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많이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안전마진은 그 반대가 됩니다. 리스크를 적게 가져갈수록 수익이 커지는 거죠. 최대한 안전마진을 많이 확보하면 리스크는 줄어드는데 수익은 커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투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막상 해보면 그렇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안전마진을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더 안전해지고 수익은 커진다라는 마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게 사는 게 좋긴 한데 너무 싸게 살려고 하면 투자할 대상이 줄어요. 뭐 100 정도 되는 회사를 나는 한 50이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면 50까지 안 오면 못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마진을 많이 두면 좋지만 사실상 많이 두면 둘수록 투자할 회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마진이 큰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안전마진의 가장 기본 개념은 어떻게 보면 최대한 싸게 사는 겁니다. 주식을 회사 가치에 비해서 최대한 싸게 사는 건데 그만큼 싸게 사는 기술을 이제 안전마진을 확보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얼마 전 이제 경제 유튜브 채널 중에 굉장히 큰 채널 중에 3프로TV가 있죠. 거기서 이제 김프로님이라는 김동환 김프로님이 얼마 전 라디오스타에 나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주식을 사는 건 기술이고 파는 건 뭐 예술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요 말에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주식을 파는 게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초보 투자자들이나 주린이 분들한테는 주식을 어떻게 파느냐보다도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얼마에 파냐에 따라서 수익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잘 파는 사람이 돈을 크게 벌겠죠. 예술적으로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돈이라는 게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벌 확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는 건 어떻게 보면 주식을 파는 건 돈을 버는 크기를 결정짓는다면 주식을 사는 건 돈 벌 확률을 높여줍니다. 아까 말했듯이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싸게 잘 사냐에 따라서 돈 벌 확률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싸게 잘 살수록 돈을 잃을 확률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잘 팔면 물론 많이 벌겠지만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서 주식을 손해보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예술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기는 좋지만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또 경제적으로 힘들다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또 어려운 거기도 하고 어쨌든 기술을 어느 정도만 익혀놓으면 웬만한큼 돈 벌 확률은 높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주식을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사느냐를 먼저 다 기술을 터득하고 나서 이제 파는 거에 대한 또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오늘은 가치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안전마진과 미스터 마켓이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기본 개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가치 투자자는 이렇게 뭐 정해진 대로 하는 거라면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가치 투자는 리스크가 없느냐, 뭐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한 또 대답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댓글이나 조언의 댓글, 응원의 댓글 많이 좀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